여러분, 새벽 2시였습니다. 잠을 자다가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에 눈을 뜬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숨이 답답하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것 같아 식은땀이 흘렀다고 합니다. 손끝은 저리고 다리에는 힘이 빠졌습니다. 급하게 응급실로 향했고 검사 결과를 들은 순간 그 자리에서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혈액 속 칼륨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 어르신은 평소 누구보다 건강하게 먹는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토마토를 드셨고 채소 위주의 식단을 지켰고 건강 주스도 꼬박꼬박 챙겨 드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몸에 좋다고 믿고 드시는 토마토. 하지만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신장을 살리는 음식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신장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조합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절대 모르고 넘어가시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음식 조합 가운데 여러분 식탁에도 이미 올라오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은 크게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토마토와 절대 함께 먹지 말아야 하는 위험한 음식 조합 3가지. 두 번째, 오히려 신장을 보호하는 좋은 조합 3가지. 세 번째, 병원에서도 강조하는 신장 보호 식습관과 실천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내용은 특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신장 수치를 바꾸는데 도움이 된 생활 습관까지 말씀드릴 예정이니 꼭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그럼 먼저 왜 토마토 하나가 이렇게 중요할 수 있는지부터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속에서 가장 묵묵하게 일하는 장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신장입니다. 신장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며 우리 몸의 균형을 유지해 줍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아무 생각 없이 TV를 보고 있을 때도 신장은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신장이 조용히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간처럼 통증이 심하게 느껴지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초기 증상이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신장을 침묵의 장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장의 기능은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아무 문제 없이 처리하던 음식도 60대 이후부터는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칼륨입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게 하고 근육을 움직이게 하며 혈압을 조절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장이 약해졌을 때입니다. 몸 밖으로 빠져나가야 할 칼륨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거나 근육이 약해지고 심한 경우 심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서운 건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자신이 위험한 상태인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병원에서도 혈액 검사를 하기 전까지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곤한 줄만 알았고 나이 들어서 그런 줄만 알았는데 사실은 칼륨 수치가 올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건강식이라고 믿고 먹던 음식들이 오히려 문제를 만들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위험한 조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감자전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군고구마 드실 때 케첩 찍어 드시는 분 계십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아무 생각 없이 드시는 조합인데 사실은 신장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감자와 고구마 자체도 칼륨 함량이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케첩이나 토마토 소스가 더해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케첩은 생토마토보다 훨씬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칼륨이 더 많습니다. 쉽게 말해 물은 줄어들고 칼륨은 진해진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울에 사시는 70대 한 어르신은 매일 아침 감자전을 드셨습니다. 기름도 적게 쓰고 직접 갈아서 만들어 건강식이라고 믿으셨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칼륨 수치가 높다고 하자 처음엔 이해를 못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짜게 먹지도 않는데 왜 이러지?
그런데 식습관을 자세히 보니 감자전에 케첩을 늘 곁들이고 계셨습니다. 여기에 토마토까지 함께 드시는 날도 많았습니다. 건강은 좋은 음식 하나만 본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음식끼리 만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감자와 토마토 소스 조합은 바로 그런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감자나 고구마를 드실 때는 케첩 대신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살짝 곁들여 보십시오. 풍미는 충분히 살아납니다. 그리고 감자는 조리 전에 찬물에 담가두는 것이 좋습니다. 잘게 썰어 30분 정도 담가두면 칼륨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나중에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두 번째 위험한 조합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식이라고 믿고 드시는 토마토 시금치 샐러드입니다. 보기에는 정말 건강해 보입니다. 빨간 토마토와 초록 시금치가 함께 있으니 몸이 깨끗해질 것 같은 느낌까지 듭니다. 그런데 신장이 약해진 어르신들에게는 이 조합이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시금치는 칼륨 함량이 높은 대표적인 채소입니다. 거기에 토마토까지 더해지면 한 끼에 섭취되는 칼륨량이 크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시금치와 토마토에는 모두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많다는 점입니다. 옥살산은 신장 안에서 결석을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신장 안에 작은 돌처럼 단단한 결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괜찮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옆구리가 찢어질 듯 아픈 통증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건강 주스를 매일 갈아 마시던 한 어르신은 몇 달 뒤 갑작스럽게 신장 결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본인은 몸에 좋은 채소만 챙겨 먹었다고 생각하셨는데 오히려 신장에는 과부하가 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식도 내 몸 상태에 맞아야 합니다. 남들에게 좋은 음식이 나에게도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시금치 대신 무엇을 먹는 게 좋을까요? 양상추나 배추 어린잎이 훨씬 안전합니다. 칼륨 부담도 적고 식감도 충분히 좋습니다. 청경채도 괜찮습니다. 같은 샐러드라도 어떤 재료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신장의 부담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위험한 조합.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로 토마토와 아보카도, 바나나, 코코넛 워터를 함께 먹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 주스로 만들어 드십니다. 토마토 넣고, 바나나 넣고, 아보카도 조금 넣고, 코코넛 워터로 갈아서 마시면 완벽한 건강식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신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가장 위험한 조합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음식들은 모두 칼륨 함량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하나씩만 먹으면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개가 한 번에 모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미 약해진 신장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칼륨이 몰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혈압약 드시는 어르신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일부 혈압약은 칼륨 배출을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몸속에 칼륨이 훨씬 쉽게 쌓입니다. 2부에서 이어서 정말 중요한 좋은 조합과 실제로 수치를 바꾼 식단 이야기까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서는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조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영상을 보시면서 그럼 이제 토마토는 무서워서 못 먹겠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토마토 자체가 나쁜 음식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만 드시면 신장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과 함께 먹느냐입니다. 지금부터는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신장 부담은 줄이고 몸에는 훨씬 편안하게 작용하는 좋은 조합들을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식단을 바꾼 뒤 몸 상태가 달라졌다고 이야기하신 어르신들의 사례까지 함께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첫 번째 좋은 조합입니다. 바로 토마토와 오이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에이, 너무 평범한 조합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장 건강 관점에서 보면 이보다 더 안정적인 조합도 드뭅니다. 오이는 수분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물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토마토와 함께 먹었을 때 몸속 칼륨 농도를 자연스럽게 희석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쉽게 말해 신장이 처리해야 하는 부담을 조금 덜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어르신들께서 물을 충분히 안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갈증을 잘 못 느끼시기도 하고 화장실 가는 게 귀찮아서 일부러 물을 줄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신장은 더 힘들어집니다. 몸속 노폐물과 칼륨 농도가 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오이와 토마토를 함께 드시면 수분 보충에도 도움이 되고 입맛도 살아납니다. 경기도 일산에 사시는 72살 김순자 어르신은 여름만 되면 늘 다리가 퉁퉁 붓는 느낌이 심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도 뻣뻣하고 신발이 꽉 끼는 날도 많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특별한 이상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답답한 마음에 식단부터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바로 아침마다 토마토와 오이를 함께 먹는 습관이었습니다. 방법도 아주 간단했습니다. 토마토 한 개를 큼직하게 썰고 오이 반 개를 얇게 썬 뒤 들기름 몇 방울과 양파 조금만 넣어서 드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심심한 맛 같았는데 일주일쯤 지나자 몸이 덜 무겁게 느껴졌고 한 달쯤 지나니 다리 붓기가 예전보다 확실히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음식 하나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몸에 부담을 덜 주는 식사가 계속 쌓이면 신장은 분명히 편안해집니다. 여러분도 한번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토마토와 오이를 함께 드실 때는 가능하면 소금을 많이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짠맛이 강해질수록 신장은 또다시 부담을 받게 됩니다. 대신 양파 조금, 들기름 약간, 식초 아주 소량만 넣어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특히 치아가 불편하신 어르신들은 오이를 얇게 썰거나 살짝 절여서 드시면 훨씬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좋은 조합입니다. 바로 양파와 마늘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놀라십니다. 왜냐하면 양파와 마늘은 우리가 평생 너무 익숙하게 먹어왔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건강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신장 건강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재료입니다. 양파에는 혈관 염증을 줄이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혈관 상태가 좋아지면 신장 혈류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장은 결국 혈액을 걸러내는 장기이기 때문에 혈관 건강과 아주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늘 역시 오래전부터 혈액순환과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속 염증이 늘어나기 쉬운데 마늘은 그런 부분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69살 박정호 어르신은 원래 국이나 찌개를 굉장히 짜게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건강검진 이후 의사에게 이제는 식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라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처음엔 정말 힘드셨다고 합니다. 싱거운 음식은 맛이 없고 밥맛도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분이 양파를 오래 볶아 단맛을 끌어낸 뒤 토마토와 마늘을 넣어 반찬처럼 만들어 주셨다고 합니다. 그걸 드신 뒤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아, 꼭 짜야 맛있는 건 아니구나. 그 이후로는 국물 음식 대신 토마토와 양파를 살짝 볶은 반찬을 자주 드시게 됐고 몇 달 뒤 혈압 수치와 몸 상태가 이전보다 안정됐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양파 반 개를 채 썰고 마늘 2쪽 정도를 다져서 약한 불에 천천히 볶다가 토마토를 넣어 살짝 익히기만 해도 훌륭한 반찬이 됩니다. 여기에 두부를 함께 넣으면 훨씬 든든한 식사가 됩니다. 특히 입맛이 없을 때 토마토의 새콤한 맛과 양파의 단맛이 어우러지면 밥이 훨씬 잘 넘어갑니다. 세 번째 좋은 조합입니다. 오늘 제가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식단 이야기입니다. 바로 토마토와 배추 그리고 콜리플라워 조합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배추를 너무 평범한 채소라고 생각하십니다. 김치 재료 정도로만 여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배추는 신장 부담을 상대적으로 덜 주면서도 몸을 편안하게 해주는 아주 좋은 채소입니다. 특히 배추에는
수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변비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장 상태가 좋아질수록 몸속 노폐물 배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74 이정자 어르신은 원래 건강 주스를 정말 열심히 챙겨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속이 더부룩하고 몸이 자꾸 피곤해졌다고 합니다. 병원 검사에서는 칼륨 수치가 높게 나왔고 식단을 조절해보자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 뒤로는 아침 식사를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예전에는 바나나와 토마토를 갈아 마셨다면 이후에는 토마토 배추국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배추를 잘게 썰고 토마토 반 개를 넣어 약하게 끓인 뒤 마늘 약간과 들기름 몇 방울만 넣어서 드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심심한 맛 같았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자 속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었고 이전보다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밤에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는 일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신장이 힘들어질 때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가 바로 근육 경련입니다. 몸속 전해질 균형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식단을 바꾸면서 그런 부분도 조금씩 안정된 것입니다. 콜리플라워도 좋은 선택입니다. 부드럽게 익히면 치아가 약한 어르신들도 편하게 드실 수 있고 토마토와 함께 볶아도 부담이 적습니다. 특히 기름을 많이 쓰지 않아도 맛이 살아나는 조합이라 어르신 식단에 잘 어울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건강은 비싼 음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냉장고 안에 늘 있던 평범한 재료들을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토마토 하나도 누구와 만나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오이, 양파와 마늘, 배추와 콜리플라워, 이 조합들만 기억하셔도 앞으로 식탁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3부에서는 더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마토를 먹을 때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실천 습관, 신장 수치를 지키기 위한 생활관리법, 그리고 많은 어르신들이 모르고 계시는 숨은 위험 요소들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위험한 음식 조합, 그리고 오히려 신장을 편안하게 도와주는 좋은 조합까지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지금부터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어르신들이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시지만 정작 매일 반복하는 생활 습관 속에서 신장을 조금씩 지치게 만들고 계신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 변화가 너무 조용하게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서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지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본인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내용은 꼭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 실천 습관입니다. 토마토는 가능하면 생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익혀 먹는 게 몸에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물론 토마토를 익히면 흡수가 좋아지는 성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 건강 관점에서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특히 케첩, 토마토 소스, 농축 토마토 주스 형태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칼륨 농도가 훨씬 진해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토마토라도 생으로 먹을 때와 농축된 형태로 먹을 때 신장이 받는 부담은 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전에서 혼자 생활하시는 68살 김성호 어르신은 건강을 위해 매일 토마토 주스를 큰 컵으로 2잔씩 드셨다고 합니다. 마트에서 건강음료라고 적혀있는 제품만 골라 드셨고 주변에도 몸에 좋다고 권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기검진에서 칼륨 수치가 높게 나오자 의사가 식습관을 다시 확인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때 알게 된 것이 바로 농축 토마토 주스 문제였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생토마토 반 개 정도를 식사와 함께 천천히 드시는 방식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 번에 많이 먹는 습관을 줄이셨습니다. 여러분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건강식도 과하면 부담이 됩니다. 특히 몸에 좋다더라라는 말만 듣고 매일 대량으로 드시는 습관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실천 습관입니다. 칼륨이 높은 채소는
반드시 손질해서 드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이건 병원 영양사들도 자주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감자나 고구마, 단호박 같은 음식은 그냥 바로 조리하지 마시고 먼저 잘게 썰어 찬물에 충분히 담가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30분 이상 담가두고 물을 한번 버린 뒤 조리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또 하나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끓는 물에 살짝 데친 뒤 그 물을 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걸 귀찮다고 생각하십니다. 그 정도까지 해야 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작은 차이가 신장에는 상당한 부담 차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간단하게 드시려고 즉석식품이나 반조리 식품을 많이 찾게 되는데 이런 음식들은 생각보다 나트륨과 칼륨 함량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국물까지 전부 드시는 습관이 있다면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숨은 위험 요소 하나를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국물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건더기만 조심하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국물 속으로 칼륨이 빠져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다시마 육수나 채소 육수를 진하게 우려낸 국물은 생각보다 칼륨 함량이 높을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71살 최영자 어르신은 평생 국물을 좋아하셨습니다. 건더기는 안 먹어도 국물은 꼭 있어야 밥이 넘어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서 다시마 육수를 진하게 끓여 매일 드셨습니다. 그런데 신장 검사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면서 식단을 다시 점검하게 되었고 의료진이 가장 먼저 줄여보자고 했던 것도 바로 국물 섭취였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국물 양을 절반 이하로 줄이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처음에는 허전했지만 한 달 정도 지나자 몸 붓기가 줄고 아침에 손이 덜 뻣뻣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장은 결국 물속에 녹아있는 성분들을 처리하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국물까지 전부 마시는 습관은 생각보다 부담이 큽니다. 세 번째 실천 습관입니다. 한 끼에 건강식을 몰아서 드시지 마십시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검진 이후 갑자기 식단을 바꾸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한꺼번에 건강식을 몰아넣는다는 점입니다. 아침에는 토마토 주스, 점심에는 바나나, 저녁에는 시금치 나물, 간식으로 견과류와 고구마. 본인은 건강하게 먹는다고 생각하시지만 신장 입장에서는 하루 종일 칼륨 폭탄을 맞고 있는 것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음식은 하나하나 따로 보면 좋은 음식들입니다. 하지만 몸 상태에 따라 조합과 양은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특히 신장이 약해진 어르신들은 좋은 음식 여러 개를 한 번에 먹는 습관을 가장 조심하셔야 합니다. 부천에 사시는 67살 한 어르신은 건강 유튜브를 정말 열심히 챙겨보셨다고 합니다. 좋은 음식이 나오면 전부 메모해 두셨다가 식탁에 올리셨습니다. 문제는 너무 열심히 하셨다는 점입니다. 토마토, 바나나, 견과류, 고구마, 시금치, 두유를 한 끼에 다 드시는 날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몸이 무겁고 숨이 차는 느낌이 들었고 병원에서 칼륨 수치가 상당히 높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 뒤로는 식단을 단순하게 바꾸셨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만 집중해서 드시고 토마토를 먹는 날에는 다른 고칼륨 음식은 줄이는 방식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러자 몸이 훨씬 편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꼭 기억하십시오. 건강은 많이 먹는다고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이 처리할 수 있을 만큼 균형 있게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번째 실천 습관입니다. 반드시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건 정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칼륨 수치는 몸이 망가지기 전까지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괜찮은 줄 알고 지내십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미 신장이 상당히 지쳐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꼭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이유 없이 다리가 붓는다. 밤에 자다가 다리에 쥐가 자주 난다. 손발이 저리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몸이 쉽게 지치고 힘이 빠진다. 식욕이 갑자기 떨어진다.
이런 증상들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신장이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오래 드시는 어르신들은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약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 약물은 칼륨 배출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와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혈액 검사를 통해 칼륨 수치와 신장 상태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절대로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대체 뭘 먹으라는 거냐? 이렇게 답답한 마음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음식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토마토는 여전히 좋은 음식입니다. 다만 내 몸 상태를 알고 음식 조합을 알고 양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모든 걸 완벽하게 바꾸실 필요도 없습니다. 내일 아침 토마토 옆에 바나나 대신 오이를 올려보는 것, 감자전에 케첩 대신 들기름을 조금 곁들여 보는 것, 국물을 조금 남기는 것, 그 작은 변화 하나면 충분합니다. 건강은 거창한 결심으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이 결국 몸을 바꿉니다. 오늘 영상 꼭 가족분들과 함께 공유해 주십시오. 특히 부모님이나 신장 건강이 걱정되는 가족이 계시다면 꼭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에는 오늘부터 식탁 바꿔볼게요. 또는 우리 부모님께 꼭 알려드릴게요라고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앞으로의 10년, 20년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이 필요해 였습니다. 감사합니다.